자, 여러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집은 제목이 두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제 번역은 악마, 달리 번역할 도리가 없고, 그래서 기독교적 의미에서 악마는 아니고 시 창작의 원동력에 대한 이름으로서 로르카라고 하는 스페인 시인이 먼저 사용했고, 그걸 자기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워낙 복사량이 많아서 여러분한테는 안 드렸는데 메일로 보내드린 것 중에 요 두현대에 관하여 트레이시 K 스미스 본인이 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시는 훌륭한 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게 그리고 그런 곳으로부터 말을 건넨다. 어떤 이들은 존재의 그 포착하기 어려운 정황을 영혼, 심령,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그 곳 혹은 그 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직역을 해서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는 뭔가 우리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하는 어떤 힘이 그곳,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곳, 것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아까 몸 이야기 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작동해서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게 뭔가 있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어떤 사람들은 잠재의식이니, 무의식이니, 영호이니, 막 이런 말을 쓰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곳, 그것이 언제, 어떻게, 심지어 왜 작용하는지를 말할 수 없다. 스페인의 시인 가르시아 로르카가 그 공간의 수호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그 공간의 수호자에게 두엔데라는 이름을 붙였다. 영어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러니까 두엔데라는 이름은 귀신, 디먼, 요귀, 헙고블린, 해악 제조자, mischief maker, 아니면은 또 인용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신비, 진흙 속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는 것의 수호자로 불리기도 한다. 시인을 초월하거나 시인 위에 존재하는 시의 여신이나 천사와는 다르게,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뮤즈라고 서양 문학의 역사에서 말하는 시신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은 시인의 위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꼭 그것이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악마는 시인의 내부에 깊이 잠들어 있다. 두엔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맞붙어 싸워 종종 큰 대가를 치르고 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잠들어 있는데 깨우게 되면은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 그렇지만은 그 대가를 치르고라도 싸워서 깨워 일으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르카가 악마의 개념을 다듬으면서 행했던 언급의 요체는 이제 집시. 시에 자꾸 나오죠. 안달루시아,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 그 집시 전통에 관한 것으로서 플라멩코의 전신인 플라멩코라는 춤, 노래, 이게 있습니다. 춤, 노래, 플라멩코라고 하는. 근데 그 전신이 아마 이제 딥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두엔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시들이 노래 부르면서 막 추는 그 혼신의 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런 춤을 추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두엔데다. 두엔데가 있어. 우리식으로 하면 한 같은 거예요. 근데 한하고 다르겠죠, 또.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 막 우리 보고 한 설명을 하면 막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시의 투쟁은 집시의 투쟁은 지속하고자 하는 투쟁, 더 크고 힘센 문화의 흡수에 대해 저항하는 투쟁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라지지 않기 위한 투쟁이다. 여기 밑줄이 그어져요. 그래서 이건 내가 뭐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뭐 미국의 문화겠죠, 주로. 이런 게 막 밀려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다 없어지는, 그 정신도 없어지고 그 에너지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걸 지켜내야 돼,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바로 듀엔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바이벌하고 관계 있어요. In two worlds는, 그러니까 미국 문화화로 대변되는 어떤 물질주의적 사회 세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건 어떤 내적 에너지에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을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얘기가 돼. 로르카우 번역에 따르면 그것은 인간이 내면에 지니고 다니는 어둡고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 어둡고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 시신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 근데 시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디오니소스 이야기할 때 어두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디오니소스 축제를 하고 나면은 광란의 밤을 보내고 달빛 아래서 맨날 며칠 춤추고 그러다 보면은 막 인간이 사지가 찢겨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광란, 광란은 말 그대로 미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서로 꼭 이렇게 구분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둡고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 거칠고 잠재적으로 위험하지만 대담함과 용기가 있다면 강력한 예술내로 통로가 열릴 수도 있는 어떤 것이었다. 로르카가 말하는 듀엔데라는 것은, 그것이 다듬어지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보다 거칠고 막 저항하고 버티고 약간 어두운 거, 그 에너지를 듀엔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분명히 차이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술적으로 볼 때 그 개념은 완벽하게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저는 이 외에 또 하나 다른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그 이해는 플라멩코와 같은 전통들에 대해 관습적으로 그래서 이거 넘어가 보자 그러는데, 요 춤추는 장면에 대해서 지금 그 악마, 저기서 말하고 있는 요 개념에 도달하려고 그 손짓, 발짓,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막 노력해. 나는 그게 또 재밌더라고. 그게 완전하게 설명이 되거나 묘사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이 정도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시를 통해서, 그 플라멩코 춤추는 자들의 몸짓이나 동작이나 이걸 통해서 시 속에서 그걸 묘사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The line between the two worlds. 이게 한국에 왔었죠. 그래서 창원 국제 시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 내용 중에 저게 있어요. 저한테 원래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제 번역했고, 번역해서 그 잡지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직접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는 그 5분 분량밖에 이제 발표를 못했지만은, 아마 여기서 오늘 때 당신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 됩니다. 이제 저한테 중간 매개 역할을 시키신 분이 그 말씀을 하셔서 나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편지로 그렇게 썼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아마 노벨 수상 소감하듯이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 2시간 분량을 장문을 써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걸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왔죠.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지평부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행사장도 어디 돗대기 시장에 따로 없는 데서 뭐 다른 막 그냥 저 국회의원 들락거리고 뭐 난리치는 와중에서 거기다 올려놓고 그거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문제를 의식을 갖는 사람이 없어. 내가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상황이 이런데 얼마나, 이건 A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냈죠. 좀 잘라라. 그래서 30분으로 그래서 30분을 잘라 보내왔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해 보니까 그것도 내가 번역해 줘야 되잖아요. 통역을. 그럼 그것도 15분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갔더니 상황이 또 난리야.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내가 올라가기 직전에 그러지 말고, 사실은 내가 이제 영어에 한계가 있으니까 당신 어디를 읽고 싶냐, 내가 영어가 딸리니까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하자. 그래서 딱딱딱 정했죠.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당신 상황 파악하기에 그렇게 또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 분량으로 할 것을 그 사람이 다시 5분 분량으로 줄여 그 자리에서 막 해버리더라고. 나는 옆에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다가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 있냐고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다시 하고 뭐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시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이런 대화 내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져와서
조금 했습니다. 시간 없다면서 또 이런 것까지 했네. 자, 시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우리말로 빠르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대지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 조그만 저장 기관에 중후하게 목에서 울리는 분노의 음악을 담고 있다. 그들이 그걸 끌어내고서는 발톱으로 밤을 꼬드겨 존재하게 한다. 짧은 믿음, 세퀸 금속 조각과 거짓으로 반짝이는 치마. 그리하여 밤이 아닌 이 밤은 단어마다 소망이고 문구마다 몸이 아프게 채우는 어느 형상이다. 머리를 따을 거야. 다양한 색깔로 머리를 따을 거야. 한 가닥 길게 머리를 꼬아 거기 그대 이름 새길 거야.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거꾸로 잡아당겨지는 중력의 느낌. 타닥 타닥 미친 듯 때려대는 착지. 레저부아라고 하는 게 이제 저장 기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는 단어는 저수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 안에 뭔가 저장소가 있는데 furious music, 분노에 찬 음악이 요 안에 기관을 heavy in the throat, 여기서 아주 묵직하게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플라멩코 하면서 를 설명하는 것. They drag it out, 그걸 끄집어내죠. With nails in their feet.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그냥 맨발로 춤을 출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대체로 그 공연장에서 플라멩코를 추면은 구두를 신고 뭐 이제 약간 스텝 소리가 요란하게 나죠. 그렇긴 하지만은 집시들이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달빛 아래서 춤출 때는 좀 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발에 있는 발톱을 가지고 coax the night into being. 재밌죠, 영어가. 그래서 그 발톱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소리로는 이 안에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음악을, 아니 분노의 음악을 이 목구멍으로 아주 묵직하게 끄집어내면서 발톱으로는 밤을 꼬드겨 가지고 존재하게 만들어. 발로 이렇게 춤을 추는 걸 말합니다. 발로 막 거의 발끝으로 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발톱이란 말이 나오지. 그래서 목소리는 목소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발로 꼬드겨 brief, believing. 춤추는 순간만큼이라도 뭔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뭔가 자기로 하여금 그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발동하는 순간은 이제 믿음의 순간이기도 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은 안달루시아 집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죠. 변두리인이고 힘이 없는 무기력한 자들이죠. A skirt shimmering with sequins and lights. 근데 이게 좀 재밌죠. 그 춤출 때. 예, 그 치마들이라고 하는 게 세퀸스는 그 반짝반짝하는 그 조각들을 말해요. 그리고 거짓 뭐 이런 것들로 그 안달루시안 그 집시들이라는 게 사기꾼들이에요. 아니 꼭 나쁜 뜻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범죄에도 가담하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그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걸 나쁘다 어쩌다가 아니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And in this night there is not night. 이것도 약간 이렇게 말을 넘어서는 말이죠. 밤이 아닌 밤. Each word, 단어는 소망이고 문구는 그들의 몸이 아프게 채워 넣는 어떤 형상이야. 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몸, 단어 이런 거, 문구, 몸 막 이런 말 단어들이 보입니다. 이건 노랫말 같아요. 이렇게 이탈리사이즈 돼 있는 거 보니까 노랫말 같아요. 아름답죠? They defy gravity to feel tugged back. 그러니까 끌어내려져. 우리 그러잖아요. 내 시에도 자꾸 반중력 뭐 이딴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이제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부피가 있는 것이니까 지구가 더 크니까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뭔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끌어내리는 온갖 제약 뭐 이런 것들이 관습 뭐 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원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 중력을 거부하죠. 거부하고 the clatter, the mad slap
of landing. 랜딩이란 말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랜딩이죠. 그래서 이게 다리가 딱 한번 땅을 찍는 것을 랜딩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mad slap이에요.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이게 그들이 춤을 출 때 사뿐사뿐 하면서 춤을 추는 게 아닌 거예요. 땅을 팍 치면서 땅을 그렇게 어떤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땅을 막 치고 치면서 mad slap 찰싹 때리는 걸 말하죠. 그리고 클래터 거기서 나오는 탁 하는 소리. 이걸 그러니까 시인이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춤 절대 못 추는 사람이겠죠, 시인. 그래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이 오히려 그쪽에 더 강하게 이렇게 투입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만이 아니다. 금시라도 무너질 듯한 가족, 삼촌들이나 사촌들만이 아니고 발굽으로 박자를 새겨 두들기고 있는 바일라올 뿐인 것도 아니어서 시간이 양철 강물처럼 제자리에 흐르면서 오직 한때 존재했던 것을 표시한다. 강물 스치는 목소리들만이 아니고 고쳤는데 저장을 내가 잘못했나? 강물 긁어내는 목소리들만이 아니고 더 멀리 가라고 살짝 밀어내는 손들이나 눈 먼 새를 닮은 손가락들, 반향을 일으키는 빈 손바닥들인 것만도 아니다. 머리에 꽃 꽂은 근엄한 얼굴의 여인들, 마치 기억을 생애 마지막으로 그들 아래에 파묻으려는 듯이 춤을 추는 사람들만도 아니다. 여기서 그 일을 하는 게 싫다. 그들 곁에 내 자신을 육중하게 위치시키는 일. 몸이란 신화라는 걸, 언어조차 너무 느려 그에 대한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우화라는 걸, 그들이 입증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걸 내가 고통이라 부르고 내 손으로 내 자신의 목숨으로 그걸 만지려 하면 그게 고요히 눕는다. 겉옷 통에 느껴지는 맥박인 듯 음악이 열버진다. 그게 시작된 욕망 속으로 내가 기울어 빠져든다면 상실 후 상실, 황홀한 공허 속으로 내던져진 사랑, 그 강타 속으로 옷섭을 풀어 헤친 채 내가 기울어 빠진다면 채색 유리창 관통하는 빛처럼 뻗었다 휘는 심금에 따라 그게 날 더 멀리 데려간다. 그렇지만 그건 계속 돌진한다. 그림자를 향해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에 맞닥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그곳을 향해. And not just them. 앞에 이제 이래서 열거했던 그거 not just not 그러니까 이것들만은 아니다. 이것들만 아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뭘 설명하는지 굉장히 좀 호흡이 가빠진 그런 느낌입니다. And not them, not them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앞에서 플라멩코 이제 춤을 추는 사람들을 옆에서 자기가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서 아까 말하는 두엔데가 일어나고 있는, 그들은 이미 두엔데 속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안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동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두엔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만은 아니다, 이것만은 아니다, 이것만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것만은 아니다인데 이것 때문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야. 그러고도 플러스 알파야. 그러니까 이것만은 아니란 말은 이게 아니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고 저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 이거 플러스예요. 아니란 이야기는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기도 한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뜻입니다. 계속 그렇게 보면은 ramshackle family, 곧 무너질 것 같은 가족. 이제 안달루시안 집시 이게 모여서 다닐 텐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름하고 힘들고 그래,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가족인 거죠. 삼촌이고 사촌이고, 이거 몰라가지고 스페인어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 단어는 이제 자주 쓰는 스페인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삼촌, 사촌, 그 가족들.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Not just 베일라오르, 이게 플라멩코에서 여자 무용수가 있고 남자 무용수가 있는데 이건 남자 무용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남자 무용수 whose heels have notched and hammered time.
그 남자 무용수의 이제 발이죠. 예, 발이 힐이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또 강력하게 힘을 줬겠어. 그러니까 요 시간을 두들겨 패고 찔러 대가지고 시간을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So the hours flow in place. 시간이 in place는 제자리로 보여요. 제자리에 흘러갑니다. Like a thin river. 양철 강물처럼. 양철 강물은 안 흘러가.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양철이 우그러져 갖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강물처럼 생겼지만 그건 안 흘러가죠. 아마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 이미지 같아. Marking only what once was. 한때 있었던 것만을 표시해 드러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지시켜 버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있었던 것을 계속 찍어내는 그런 식의 표현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not just the voice. 근데 또 하나는 scrape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스친다는 정도 갖고 좀 부족해서 scraping against the river. 강물이 흘러가는데 스크레이프는 찰과상을 입히는 걸 말해요.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긁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목소리들이 그 강에 대항하는, 강은 또 흘러가는 것이니까 시간이기도 하죠. 이제 시간에 대항하는 어떤 목소리들이죠. No, 그 만도 아니다. No, the hands nudging them farther. 그래서 또 여기서 내 생각에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목소리들을 좀 더 멀리 막 밀어내는 그 손들도 아니고 fingers like blind birds. 눈먼 새들 같은 손가락. 이건 참 재밌다 이런 생각했어요. 춤추면서 손가락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근데 그게 새들 같은데 눈먼 새 같은. 이렇게 해서 새일까? 손가락 하나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새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눈먼 새 같은 손가락들. Palms empty. 또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비어 있다는 게 손바닥이 중요한 게 손바닥이 비었다는 게 지금 표시되는 거예요. Palm empty, echoing. 그런데 또 메아리가 있고 그런 춤 동작입니다. 요것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두엔드를 표현하고 두엔드의 모양이에요. Not just the women with sober faces and flowers in their hair. 그런 거 하면은 아주 그 무거운 sober 한 얼굴들을 한 여인들이 꽃을 꽂고 또 the ones who dance as though they are bearing me. 기억을 묻어버리듯이 춤을 추고 있는 그 여인들. 머리에 꽃을 꽂고 그다음에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만도 아니다. 이렇게 돼요. 두엔데가 그것들 때문에는 as the one last time 이게 좀 굉장히 강렬하죠. 마치 기억을 땅에다 묻어버린 뒤 마지막 딱 한 번으로 그들 발밑으로 묻어버리려고 하듯이 춤을 추고 있다. 굉장히 강렬한 순간이죠. And I hate to do it here. 그런데 그 옆에서 시인은 그걸 보고 뭔가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거 하기가 싫어. 뭐죠? To set myself heavily beside. 그들 옆에 이렇게 heavily하게 내 자신을 위치시키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 거. 그 옆에 그런 모양. And not now they've proven the body. 자, 이게 첫 시집이 바디스 퀘스천이었고 이제 두 번째 시집이 이 시가 실려 있는 이제 두엔더인데 여기서도 보면 바디가 또 나오죠. 그들은 입증했다. 이 춤추는 플라멩고 춤을 추고 있는 안달루시안 집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들은 몸이 신화야. 그리고 우화야. A myth, parable 같은 소리예요. For what not even language moves quickly enough to name. 언어가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재빠르게 움직일 수 없어. 언어조차도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미스이고 그리고 신화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의 몸이 느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보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야. 옆에 인상 쓰고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두엔데를 따라갈 길이 없는 거야. 자기 언어가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if I call it pain and try to touch it, 내가 그걸 고통이라고 말하고 그걸 만지려고 하면 내 손으로 내 자신의 삶으로 그렇지 자기 생을 대입해 보는 거죠.
자기 세인을 도입해 보려고 이제 구경하는 거야. 내 손으로 직접 만지려고 하면은 it lies still. 그게 고요히 누워 있어. 고요히 누워 있고 and the music thins. 음악은 이제 희미해지고 a pulse felt for through garments. 그리고 이 옷들을 통해서 어떤 맥동 같은 게 느껴지고 뭐 그런 얘기죠. 그래야요. if가 계속 반복됩니다. If I lean into the desire, it starts from. 이게 이제 그게 시작된 그 욕망 속으로 아까 알 수 없는 욕망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엔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두엔데 속으로 lean into 이제 기울어져 내가 슬쩍 들어간다면 if I lean unbuttoned 내가 버튼을 채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식 옷을 다 버튼을 풀어 헤쳐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풀어 헤친 채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죠? Into the blow of loss after loss. 상실 또 상실 그 쌍실 그것이 주는 충격 속으로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두엔데가 생겨나는 거야. 거기에 들어간다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죠? Love tossed into the ecstatic void. 토스트는 툭 튕겨져 올라가지고 들어갔는데 황홀한 void, 그 공허 속으로. 그런 종류의 사랑이죠. 사랑. 그런 사랑 속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황홀한 것이면서도 거의 공허에 달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사랑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dash. 그 다음에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it carries me with it farther. 그 두엔데 같은 그 알 수 없는 그 악마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것과 더불어서 또 더 멀리 끌고 가버려. 일단 거기에 내가 발을 디디면은 걔가 나를 붙들고 더 끌고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To cause the stretched and bend like light through colored glass. 어떤 쭉 뻗어가고 휘는 그렇죠? 색깔이 입혀진 유리를 통하여 나오는 빛처럼 스테인드 글라스에 통과하는 빛처럼 쭉 뻗어나가면서 휘는 어떤 코스, 어떤 화음인지 뭔지 애로 나를 끌고 갑니다. But it races on. 그런데 거기서 안 멈춰. 그건 계속 이제 또 달려가죠. 레이스는 급속도로 막 처음에는 안 되다가 들어가면 일단 막 빨라지는 것 같아. Toward shadows. 근데 아까는 빛이었죠. 여기는 다시 그늘입니다. 그러니까 두엔데가 끌고 가는 것이 밝은 곳만은 아니에요. 어두운 곳이기도 해요. Toward shadows, where the world I know and the world I fear threaten to meet. 그곳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충돌하려고 서로 협박하고 있어. 그 상식의 세계와 두엔데에 이끌려서 시를 만들게 되는 그 두 세계가 충돌하는 지점에 이제 그쪽으로 끌려간다 이런 이야기죠. 창작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의 시인들이 그래서 어떤 창작의 고통, 창작의 순간에 대한 시들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은, 바다는, 검은 머리는, 슬픔은 언제나 있다. 그 자체보다 더 큰 질문은 언제나 있다. 조금 또 바꿨죠? 길은, 바다, 검은 머리, 슬픔은 언제나 있다. 이랬다가 마지막에 오면서 근데 요 한마디 한마디를 씹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길은, 바다는, 검은 머리는, 슬픔은 언제나 있다. 그 자체보다 더 큰 질문은 언제나 있다. 그 자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There is always. 그러니까 영어로는 요 말이 먼저 딱 와버리니까 편한데 우리말 돌려놓으니까 그 어감이 잘 안 살아났다. 이런 느낌이에요. 길은 항상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한 줄만. 근데 뒤를 이제 말을 부드럽게 이윽지를 못하겠어서 좀 고민한 거예요. 길은 항상 있다. 그런데 사실은 바다는 항상 있다. 그리고 검은 머리는 항상 있다. 떠올라. 슬픔은 항상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항상 있는 것들을 나열한 거예요. 근데 맨 위에다가 길말 하나 넘겨놓고 콧말을 하고 다른 것은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길은 항상 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항상. Always a question. 이것도 항상 있다는 소리겠죠. Always a question bigger than itself. 그 스스로보다 더 큰
어떤 문제는 항상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노랫말이 They say you're leaving Monday. Why can't you leave on Tuesday? 항상 그 사랑과 이별에 대한 시죠. 그들은 월요일 날 당신이 떠난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그대 화요일을 떠나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시죠. 시와 관계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내두셨어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스페인의 어느 그 극장 같은 데인 것 같아요. 그 식사하면서 식사하는 아니면은 이런 것만 보여주는 시간이 없어서 읽지도 않고 막 그래서 그 춤추는 공연한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발족. 근데 그 웹페이지에서 여러 장 제가 훔쳐왔어요. 손 모양이나 이건 아까 그 소버 페이스가 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게 막 밝고 즐겁고 이런 얼굴이 아닌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한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여기도 굉장히 그렇죠. 아름답고 막 그냥 날렵하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뭔가 몸을 짜가지고 뭔가 나오는 이런 거다. 손 모양. 여기 아까 blind birds 뭐 이런 거. 블라인드를 어쩌면 눈먼이라기보다는 맹목의 새들 이런 것인가 맹목적인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인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안 가져드리는데 또 시가 읽어야 할 시가 많으니까 요건 제가 좀 이것도 존 포드의 영화를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인이 주연으로 되어 있는 1956년의 영화, 서부 영화가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존 포드 감독이 만든 영화를 흉내내서 그 제목이 똑같아요. 영화 제목이 The Searcher. 그래서 시를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1950년대면은 자기가 태어난 건 197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20년 앞에죠.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소녀티가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10대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 기준에서 보면은 이거 이제 1950년대니까 한 세대 앞이에요. 예, 그래.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앞선 세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걸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이런 영화를 보고 자란 거다고 생각돼요. 근데 그걸 시 속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기억의 차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나 The Searchers라는 게 그 뭐 미국의 무슨 저 영화인의 전당인가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가 그녀를 죽이고 싶어 한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녀가 내뱉는 언어 때문에. 거기 생명이 고여 있는 듯이 치마를 잡고 달려가는 그녀의 방식 때문에. 번역은 해놓고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 헷갈리거든, 끝까지. 나중에 이제 The Searchers라는 영화를 띄워놓고 한번 봤어요, 내가. 시간 없으니까 다른 못 봤습니다. 근데 볼만해요. 뭐냐면, 변경, 프론티어에서 이렇게 그 남북전쟁 후입니다. 남북전쟁 후에 아파트래 인디안들 인근에 한 이제 이렇게 농가가 하나 둘 떨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디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가족을 죽이고 한 가장 어린 여자 아이를 납치해 가지고 가버려요. 근데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이제 큰아버지 뻘이 작은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거기에 왔죠. 전쟁 끝나고 나서 원래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찾긴 찾아요. 찾긴 찾아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근데 이미 인디안 추장은 아니고 뭐 자관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끌려가가지고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그 남자가 총 꺼내갖고 쏴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오빠죠. 입양된 오빠인 걸로 되는데 그 앞에 몸을 탁 막아서죠. 자기 동생 못 죽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좀 사건 해가지고는 결국은 여자를 이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끝나요. 따라오기는 그 장면이에요. 그가 그녀를 죽이고 싶어한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녀가 내뱉는 언어 때문에. 인디언 말하겠죠. 복식도 인디언이고 몸짓도 인디언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자기 동생도 죽이고 다 자기 동생의 부인인데 약간 마음속으로 연정이 있었던 그 여인도 죽었고 막 첫째 딸도 죽었고 그걸 그런 상황인데 그 인디언에게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건 미국의 역사와 같게 되는 거예요. 인디언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생명이 고여 있는 듯이 치마를 잡고 달려가는 그녀의 방식 때문에 이게 참 시인의 시선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디언 처녀의 복종이고 치마 뭐 이런 것일 텐데 그것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주인이 대신 그녀를 붙잡아 안장에 태우고 되돌아온 마을에서 그녀로서는 좀처럼 기억할 수 없는 얼굴들이 어릴 때 떠났기 때문에 마을 사는 얼굴들이 의문투성이 미소로서 그리고 소망, 불가능한 소망, 망각의 소망으로서 그녀의 두려움 속에 파고든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로 돌아왔는데 소녀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이 소녀에게 백인 인디안 갈등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옛날에 내가 살았던 마을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지금 알 수 없는 겨우 기억나는 얼굴들이잖아요. 근데 막 친절하게 대하죠. 친절하게 대하고 막 미소로서 대하는데 그렇죠. 그 미소를 의문투성이 미소로서. 그리고 제발 이 소녀, 이제 소녀가 아니라 처녀가 됐는데 그 기억 속에서 인디언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런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라질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의 성장의 과정 속에 그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좀 소중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선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또 백인, 아까 그 조카를 20년 가까이 쫓아다니면서 그 관은 고초를 겪고 나와서 찾아왔다는 게 그건 보통은 집령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온갖 고초를 겪고. 그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극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던지는 말이 있죠. 소망으로서 그녀의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이 우리 중 누구에겐들 무엇을 해준단 말인가? 시인이 던지는 질문이죠. 산다는 게 뭐냐? 근데 자꾸 이념, 이데올로기 뭐 이런 말은 없죠. 그런 거죠. 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명령이 미치지 않는 말에 갈비뼈라도 되듯이 매달리는가? 산다는 거 아니면 뭐 이것에 매달리는 거. 그렇게 큰 짐승은 우리를 쉽게 파멸시킬 수 있으리라. 두 다리로 일어서거나 그 후미를 차올려 우리를 솟아오르게 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어느 때라도 싸구려 장난감처럼 땅에 내려오게 되겠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타오르는 굴뚝이 있다. 비록 비어있다고 해도 흔들어져가 흔들거리는 현관이 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일까? 변경을 보아라. 이 부분만 주목합시다. 프론티어를 보아라. 그것은 저항하지 않았다. 관목을 심고 우물을 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었다. 지켜보면서 그것은 조금 고쳤습니다. 지켜보면서 그것은 자신의 소유주가 여기 그인지 저기 그인지 사실 관심이 없었다. 그 어느 쪽이든 땅은 죽어가면서 계속해서 살아왔다. 그것이 달리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겠는가? 마지막 코멘트가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땅 거기 와가지고 내 거 심네 저 거 심네 하지만 땅 자신은 누가 여기 소인도 관심 없다는 거죠. 땅은 죽어가면서 인간들이 들어오니까 땅은 죽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 땅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 그런 이야기죠. 계속해서 살아왔다. 그것이 달리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겠는가? 땅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아까 맨 처음 소녀에 대한 얘기도 그 소녀가 무슨 선택을 할 수가 있어? 한 개인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시각이 보입니다. 존 웨인의 관심 있으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Life on Mars입니다.
라이프원 왔습니다. 이제 10분 안에 5분만 더 쓸게요. 네. 요 시가 전부예요. 그것. 이걸 어떻게 번역하죠? 이거 재밌더라고. IT and CO라고 읽었다가 It and Company라고 읽었다가 이건 뭐라고 읽었는데 제 번역은 그것 그리고 그 물이 컴퍼니로 봤어요. 근데 실제로 스테이스가 제 옆에 앉아서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막 이게 뭐 3박 4일 막 돌아다녔으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니야. 그때 너무 일이 많아. 그래서 어느 계기에 그냥 내 이야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의식적으로 내 이야기는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공부하는 입장.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요. 자, 우리는 그것의 일부예요. 하객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인가요? 우리를 포함하는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개념이 아닌 다른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허수 단위 아이의 척추를 오르내리는 어떤 것일 따름이에요. 그것은 우아하지만 수줍어해요. 우리가 손으로 가리킬 때 손가락의 뭉툭한 끝을 회피하죠. 우리는 그것을 찾아 어디든 다녔어요. 경전이나 지력이 닿는 모든 곳에서 대양의 밑바닥에서 상처처럼 피어나는 그것. 하지만 그것은 진위의 문제에 저항해요. 그것은 우리의 열정이 확신할 수 없지만 또한 진정시킬 수도 없는 것. 그것은 소설들이 더러 그러하듯 광대하고 읽어낼 수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게 컴퍼니. 또 왜 컴퍼니는 또 왜 나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걸 대입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하나의 해석은 우주에 대한 것 같아요. 일단 우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예요. 하객이 아니죠. 하객은 내 손님으로 잠깐 왔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보지 마세요. 지구 중심으로 보지 마세요. 이제 어떤 차원이 넓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도 생태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연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을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이 관점은 더 넓은 거예요, 지금. 지구 관점에서 보지 말고 우주 관점에서 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객이 아니고 우주의 하객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의 일부다. 그것은 우리인가요? 한번 일단 묻습니다. 우주가 바로 우리인가요? 우리를 포함하는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전통에서 우주를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그걸 한번 뒤집어 보면은 우리를 포함하는 어떤 것이다. 이 말 자체가 간단한 말 같지만은 그 우주가 주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속해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개념이 아닌 다른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우주를 설명하려면은 아니 우주 끝까지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말할 수? 그건 허수로 이제 개념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시야 어떻게 보면. 과학에도 여전히 시인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약간 그것은 이게 허수 단위 i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넘버 i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더 넘버 i. 이게 뭔 소리야? i도 1, 2, 3, 4만 넘버인데. 그래서는 물리학과 선생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허수라는 개념이 있구만요. 그러니까 그건 개념으로 존재하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실상에서 쓰는 아니요. 그것은 허수 단위 i의 척추를 얻어내는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이다. 혹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것은 개념이다. 요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걸 약간. 그런데 그 우주가 주인인 거죠. 그것은 우아하지만 수줍어해요. 저 인간화했습니다. 약간 우리가 손으로 가리킬 때 손가락의 뭉툭한 끝을 회피하죠. 그러니까 내가 우주가 친해보자고 야 너 하면은 걔가 살짝 수줍어갖고 얼굴 틀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잘 안 드러낸다는 그런 이야기도 돼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 어디든 다녔어요. 그렇죠?
우주가 뭐냐에 대해서 그대로부터. 그래서 경전, 뭐 성서에도 나오고, 뭐 어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력이 닿는 모든 것, 대양의 밑바닥, 그것은 상처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진위의 문제에 저항해요.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진위로 따지지 말라는 얘기죠. 과학자들은 일단 진위로 이렇게, 그런데 과학자들이 하는 것도 일단 가정이에요. 추론.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뒤집어지고, 그래 어쩌니 이론 물리학 같은 거죠.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진위의 문제, 철학이죠. 지금 그것은 아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열정이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 우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calm down, 진정시킬 수도 없어요. 우주는 항상 나를 흥분시켜. 또 그런 거죠. 그리고 위대한 소설들이 그러하듯이 그것은 광대하고 읽어낼 수 없다. 이제 미지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재밌게 이야기해놨어요. 이제 5분 안에 시도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제 번역은 제가 그 평론에서는 한 두세 부분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하면서 안 되겠어서 원문 전체 1, 2, 3, 4, 5, 6을 다 한번 번역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번역은 했지만 이런 것일 거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은 내가 틀리면서도 내 나름대로 이해한 걸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에게 날 것으로서 제각을 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My God is full of stars. 근데 My God라는 게 나의 신이시여 뭐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Ah, gosh 뭐 이런 느낌이니까 제가 그냥 아이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통 별이에요. 이건 스탠리 쿠브릭의 영화하고 또 관계가 됩니다. 2001 The Space Odyssey, 2001 Space Odyssey라는 영화가 있고, 그 뭐 어떤 대사 일부분이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네, 이 일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잘, 근데 여기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이야기가. 또 찰턴 헤스턴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찰턴 헤스턴은 또 여기도 보면은 찰턴 헤스턴 그래서 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요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세상에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존재들이 순간의 광점으로 여기서 광점이라고 해놨는데 블립입니다. 블립. 그래갖고 왜 컴퓨터에 뭔가 삐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컴퓨터에 아니면은 삐 하면서 뭐가 띡 이렇게 점이 잠깐 비쳤다 꺼졌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순간의 광점으로 왔다 가버렸다고 여기는 것은 아마도 큰 실수.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했지만 요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 그러니까 우주라고 바로 바꾸는 게 좋을런가 모르겠는데 세상에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들, 지구의 존재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다른 존재, 이 우주에 다른 존재들이 있다고 가정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존재들은 여기 순간의 정점 잠깐 왔다가 가버렸다고 여기는 것은 아마도 큰 실수. 모두 함께라면 우주란 교통량이 넘칠 텐데 이렇게 막 다 함께 모여있던 교통량이 느낀 적도 본 적도 없는 에너지로 솔기가 터질 텐데 우리에게 왈칵 쏟아졌다가 살다가 죽다가 결정하다가 모든 혹성들의 굳건한 발길을 내딛다가 그들의 모든 위성들에게 돌을 던져대다가 굽어보는 위대한 별들에게 고개 숙이고 있을 텐데 그들은 혹시 자신들이 유일한 존재가 아닐까 궁금해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알고자 하는 욕구와 그들이 우리가 훌쩍
뛰어드는 거대한 암흑의 거리 뿐이므로.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아닌 나머지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계인들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모두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교통량이 많고 빵빵거리고 그럴 것이다. 그들이 다 이런 저런 일들을. 그런데 그들도 우리처럼 유일한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라고는 알고자 하는 욕구. 우리도 그렇죠.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또 우리가 훌쩍 뛰어드는 거대한 암흑의 거리. 그러니까 이 우주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분명하게 있다. 근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너무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한다면 교통량 막 교통체증 일어나듯이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고 막 이럴 텐데, 그래갖고 밀려가지고 막 솔기가 터지고 막 이럴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대로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그들은 혹시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닐까 의아해 하면서 알고자 하죠. 나가 아닌 다른 존재들이 있을까? 그 욕구와 그 욕구 때문에 이제 뛰어들게 되겠죠. 우주로 나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훌쩍 뛰어드는 거대한 암흑의 거리만 있어요. 알고자 하는 욕구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광대 무변의 이 우주 속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여럿 있을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왜 이렇게 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원으로 묶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정합니다. 우주에서는 모든 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그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를 찾아가고, 자기 태어나기도 전 젊었을 때 아버지,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 곁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시를 쓴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애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주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능해져. 자, 어쩌면 망자들은 알고 있어요. 마침내 눈을 크게 뜨고 100만 은하계가, 태양계도 아니고 은하계, 그리고 100만 개의 은하계가 방명 속에 상향등을 켜는 자동차 이미지입니다. 100만 개의 은하계가, 우주가 너무나 넓어서 가까이 있다는 서로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좁혀보세요. 좁혀가지고 막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봐. 겨우 서울의 도심이야. 도심으로 확 줄여놨어. 그러니까 100만 은하계가 방명 속에서 희미한 어둠 속, 빛 속에서 상향등을 켭니다. 상향등을 켜. 야 임마 불 꺼! 그럴 수 있죠. 상향등을 켜는 거 바라보고 있어요. 망자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누그러지지 않는 경적 막 울려대는 거야. 팡팡팡팡. 존재의 광란. 이게 서울 그냥 밀리면 얼마나 난리예요. 엔진들의 훨훨 격화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망자들이. 나는 그것이 다이얼이 없는 라디오처럼 대소동의 진비 없는 것이라면 좋겠어요. 다이얼이 있으면은 딱 맞출 텐데 안 되니까 찌지직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차라리 우주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그랬으면 좋겠다. 활짝 열려 한순간 모든 게 흘러들어요. 꽉 닫혀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상상 속에서 활 열려가지고 우주에 모든 것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또 못 나가. 그 다음에 시간마저도 나갈 수가 없어요. 시간의 정지야. 시간도 들어왔다가 시간도 못 나가. 웜홀 뭐 들어왔다가. 네. 시간이란 제 속으로 말려 들어가 연기띠처럼 맴돌아야 하므로, 그리하여 내가 지금 아버지 곁에 앉을 수 있도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돌아가신, 그래야 내가 이제 시간이 맴돌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1959년 겨울, 이분은 1972년생입니다. 1959년 겨울, 파이프 담배 불 붙이려 성냥불 지켜던 아버지, 내 생애 처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요 3섹션만 읽은 걸로 이렇게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네 권의 시집 가운데 각 시집이 좀 지향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색깔을 달리한다. 어떤 매듭이 좀 보인다. 이런 거. 그래서 달라지고 심화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젊은 세대의 상상력 그러니까 1970년대에 태어나서 1980년대에 성장을 했겠죠. 티네이저로서. 그리고 이제 1990년 밀레니엄 세대로서 어떤 시인으로서 등장하는 미국의 시인들이 그 당신의 세대에서 어떤 소재 주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한 세대쯤 앞선 어떤 문화 속에서 자기들이 발굴하고 찾아가고 이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어떤 것들을 찾아가고 이런 태도가 뭘까라는 것을 제가 좀 심각하게 이렇게 그런 점에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다른 시인들과 다르게 시집이 좀 3년에 4년에 하나씩 이렇게 내는 거 이런 건 또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첫 시집부터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목소리를 지향하고 억제하고 뭔가 거리를 두고 사회의 곳곳에 이렇게 시선을 보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시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시를 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 보였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